조지의 눈은 개와 그의 아내 조이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조용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 코리의 말 잘 듣는 반려견 렉스의 도그시팅을 맡기기로 했었죠. 조지와 조이는 쉬운 시간을 기대했고 실제로 초기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은 렉스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걔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며 불규칙하게 앞뒤로 걸었습니다. 조지와 조이는 그렇게 큰 개를 키워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렉스는 자기만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추적하듯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계속 앞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렉스의 등에 난 털이 뻣뻣해졌고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감이 조지를 덮쳤고 렉스의 행동은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집은 렉스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걔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며 불규칙하게 앞뒤로 걸었습니다. 조지와 조이는 그렇게 큰 개를 키워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렉스는 자기만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추적하듯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계속 앞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렉스의 등에 난 털이 뻣뻣해졌고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감이 조지를 덮쳤고 렉스의 행동은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렉스는 왜 그렇게 조이에게 집중했을까요? 렉스는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조이의 곁에 머물며 비정상적인 수준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은 조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조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조지는 조이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미소는 억지로 지어낸 것 같았고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고 그는 무슨 일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렉스가 이곳에 온 첫날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평범했습니다. 렉스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조이는 렉스에게 애정을 드러내며 따뜻한 오후에 작은 정원에서 렉스와 자주 놀아주었습니다. 한편 조지는 자신의 일과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조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가 그들의 집을 휩쓸었습니다. 렉스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조이에게 이상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고 강렬한 눈빛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튼 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지만 조이의 휴대폰에서 나는 부드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조지는 눈을 뜨고 은은하게 불이 켜진 조이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새 메시지가 뜬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조이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무언의 규칙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선득한 불안감이 뒤섞인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직감이었던 걸까요? 조지는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잠든 조이를 재빨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메시지를 읽고 싶은 강한 충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가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는데 조이의 휴대폰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이 일로 인해 둘의 완벽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일단 메시지를 읽으면 그 내용을 잊을 수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조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처음 몇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 글은 난해했고 조지는 글을 읽기 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고 했으니 메시지는 갑자기 거기서 끝났습니다. 메시지를 완전히 읽으려면 메시지를 열어야 했지만 조지가 자기가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이가 꼼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조지는 황급히 휴대폰을 잠그고 베개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조이가 그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후 며칠은 조지에게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이의 모든 행동과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조용하고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죠. 렉스도 조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조이 주변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조이는 밤늦게 집을 나가기 시작했고 외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지가 밤새도록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이가 사라질 때마다 그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배신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배신감에 휩싸여 혼란에 휩싸인 조지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의사소통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집은 이제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자주 다투었고 각자 자신의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지는 조이의 휴대폰에 담긴 의문의 메시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조이는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데 평화로웠던 집은 긴장감 넘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조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여러 징후를 발견했고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조이는 경찰관과 조지 모두의 따가운 시선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렉스의 행동과 조이의 비밀 여행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주 전에 단순한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지가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커피 테이블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콜이었습니다. 콜이는 며칠 후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몇 주 동안 새로운 문화와 번화한 외국 도시에 흠뻑 빠져들게 될 여행이었습니다. 조지가 살짝 부러워할 만한 모험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콜이의 충직한 도베르만인 엑스가 이 해외여행에 동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친절한 현지 도그시터가 콜이의 부재 기간 동안 렉스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콜이를 대신해 돌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이러한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시터가 가족 긴급 상황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콜이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콜이는 조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가 렉스의 크고 충만한 눈빛을 본다면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콜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렉스와 함께 조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콜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지에게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출장과 렉스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 사이에서 조지가 2주 동안 렉스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조지의 파트너인 조이가 들어왔습니다. 콜이의 간청은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이를 보자마자 콜이는 재빨리 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
네, 사랑 조이라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이가 더 설득하기 쉬울까요? 코리는 조이와 조지에게 렉스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렉스는 은퇴한 경찰견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개를 돌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이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코리의 확신을 듣고 렉스의 친절한 눈빛을 본 후 동의했습니다. 그래, 안 될 게 뭐 있겠어. 라고 말하며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 개를 집으로 맞이하는 것이 특히 그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합류했을 때 조지를 설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리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동안 렉스는 조지가 돌보는데 동의했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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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코리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안도감을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조지와 조이는 웃었습니다. 다 괜찮아. 친구,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조지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코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조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즐거워 보이는 렉스까지 모두가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렉스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는 렉스의 행동에 뚜렷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초기의 화목한 분위기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렉스의 행동은 점점 더 특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침착했던 개가 성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짖는 소리로 밤잠을 설치고 침실문을 집요하게 긁는 발톱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 조지와 조이는 렉스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예상치 못한 렉스의 행동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에 따르면 렉스는 항상 차분하고 이의 바른 개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짖고 긁는 행동이 계속되자 조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코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지는 렉스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화를 들고 코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코리에게 렉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 있던 코리는 당황했습니다. 조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는 렉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조지와 조이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코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렉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제가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저는 여기 없고 렉스는 새로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일까요? 라고 코리는 계속 말하며 그것이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없었고 렉스는 익숙한 집의 아늑한 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그시터의 집이 아닌 낯선 사람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렉스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와 조이는 코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렉스가 새로운 곳에 와서 코리가 그리웠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코리의 말을 믿기로 하고 렉스의 이상한 행동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인내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렉스가 집에 적응하고 이상한 행동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조지와 조이는 다행히도 다음 날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렉스의 기괴하고 불안한 행동이 사라지고 코리가 말했던 차분하고 예의 바른 개로 돌아간 것입니다. 조지와 조이는 안도감에 휩싸였고 섬뜩한 짖음과 불안하게 문 앞에서 발톱을 세우던 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렉스가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조지와 조이의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친절한 도베르만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렉스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이는 렉스의 조용한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이가 양말을 신을 때 렉스의 조용한 시선은 그녀의 아침 일과에 익숙한 배경이 되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렉스는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내려오면서 고요한 분위기가 깨지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불안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렉스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조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렉스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커다란 도베름 안에 무게의 조이는 균형을 잃고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렉스의 무거운 몸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익숙한 렉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설고 예측할 수 없고 놀라웠습니다. 조이는 힘센 게 밑에 깔려 무력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조이는 도와줘요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에 가득 찬 비명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조지는 행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조이는 공포에 질린 채 렉스에게 붙잡혀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조지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모든 본능이 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조지는 충격과 공포로 강하게 움켜쥔 렉스의 목줄을 재빨리 잡고 배를 조이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렉스와 조이를 침실 밖으로 밀쳐낸 후 손을 흔들며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문은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가 된 렉스와 조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조이는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렉스가 잘 훈련된 무해한 반려동물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비명과 렉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성은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무서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코리에게 전화해야 해요. 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끝마다 공포를 생생하게 표현하며 요구했습니다. 당장 돌아와서 렉스 데려가야 해요. 조지는 손이 떨렸고 렉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지는 코리에게 전화를 걸면서 당황한 조이의 비명소리가 여전히 들리자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며칠 동안 휴대폰 서비스가 끊길 거라는 코리의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반려동물 렉스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얼굴이 창백해진 조이는 렉스와 떨어져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돌봐주기로 약속했던 개가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렉스가 자신을 볼 때마다 조이는 불안감을 느꼈고 렉스가 왜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렉스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렉스는 매우 애정이 넘쳤습니다. 렉스는 조이를 어디든 따라다니며 항상 조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렉스는 항상 조이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심지어 소파에 옆에 앉으면 조이의 배 위에 머리를 얹기도 했습니다. 조이는 렉스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렉스는 왜 그렇게 그녀에게 집착했을까요? 조지는 충격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조이와 렉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렉스가 조이에게 이상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했던 그들의 집은 이제 달라진 반려동물 때문에 달라지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렉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집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렉스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렉스는 코리가 말한 훈련된 경찰견과는 전혀 다른 이상하게 조이에 집착했습니다. 렉스가 조이와 가까이 있을 때마다 조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불안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렉스가 조이 주변에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요? 조지는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컴퓨터를 바라보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렉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렉스가 한대 공항 경찰견이었다는 것뿐이었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코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조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고 렉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앉아서 공항 경찰견에 관한 온라인 정보를 스크롤하며 검색했습니다. 그는 경찰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렉스의 과거 직업이 지금의 이상한 행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보 하나하나가 조지를 더 궁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지는 저녁 내내 은퇴한 공항 안내견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그는 조사를 계속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만 렉스가 아니라 조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조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이는 렉스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마음에 경종을 울린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지가 조이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지는 조이의 휴대폰을 흘끗 보고 의문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이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조이의 이상한 행동은 그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어느 날 아침, 조지가 잠들어 있다고 믿은 조지는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조이를 목격했습니다. 완벽하군.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따라다니면 되겠군. 조이가 발끝을 살짝 내밀어 부드럽게 짖는 렉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지는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차 열쇠를 빼앗아 안전한 거리에서 조이의 뒤를 쫓으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뒷좌석에 렉스와 함께 탄 조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열분을 달려 황량한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지는 길 건너편에 주차를 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조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20여 분 동안 조이는 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재금유도 하지 않았고 그 조용한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조이는 밖으로 나와 재빨리 차에 올라타더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재빨리 생각해서 빵집으로 우회했습니다. 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빵값을 계산하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조지의 머릿속에는 아침의 사건이 계속 되풀이되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이와 렉스가 중심이 된 미스터리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안전한 장소였던 집이 이제는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지는 펼쳐지는 비밀에 둘러싸인 이방린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을 들고 있는 조지의 마음은 차가운 불확실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집에 도착한 조지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이에게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문자 메시지와 조이가 주유소를 빠져나간 이상한 행동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는 답이 없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스트레스로 가득했습니다. 조이는 자주 집을 비웠고 집은 조용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지는 정상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렉스의 끊임없는 전투와 낑낑거리는 소리가 조이를 괴롭혔고 그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지는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무언의 말과 질문이 공중에 떠다니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조지는 텅 빈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이는 다시 집을 나갔고 렉스는 혼자였습니다. 지루한 개는 소파 쿠션을 찢어버렸습니다. 조지는 한숨을 쉬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니야. 그는 조용한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지가 전화를 받자 낮고 낯선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제 오래된 경찰견 렉스의 주인이신가요? 라고요. 조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지의 친구를 통해 만난 적이 있는 낯익은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네, 저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빠르고 불안한 반응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하는 짓 그만둬. 넌 지금 도를 넘은 거야. 목소리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고 조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낯선 발신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렉스와 조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조지는 집을 나서면서 바람 좀 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는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운 후 집으로 돌아와 소파가 어질러진 것에 짜증이 난 조이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조이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조지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냥 조깅하러 나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재빨리 그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뛰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조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와 조이의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렉스와 망가진 소파 때문에 화가 났지만 둘 사이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지는 조이의 의심에 짜증이 났고 주유소 여행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이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렉스는 걸음걸이를 재촉하고 긴장한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렉스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하더니 현관문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이와 저지가 충격적인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렉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지는 깊은 걱정감을 느꼈고 재빨리 조이에게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하던 조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조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렉스가 현관문 앞에서 짖고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도 조지는 혼자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 조이를 위협하는 사람이 조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조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위층 침실에 숨어있던 조이는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조이는 조심스럽게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 아래층의 소란을 엿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엿들은 내용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곧이어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끈질긴 노크 소리에 조이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지가 그들의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불확실성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경찰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도주했지만 조지는 당국에 보여줄 초인종 카메라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위층 침실에는 렉스가 조이와 함께 있어 그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조이, 조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대요. 경찰이라는 말에 조이는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때문인가요? 그 남자를 잡았나요?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렉스의 존재가 주는 안전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조지가 두 번 더 그녀를 부르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이는 침입자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이는 렉스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경찰관 두 명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이는 뱃속에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 앞에 있던 이상한 남자 때문인가요? 조지가 대답하자 조이는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조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 앞에 있던 이상한 남자 때문인가요? 조지가 대답하자 조이는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조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아니야, 조이. 조지가 목소리도 떨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충격과 불신이 조이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조지는 그녀의 이상한 여행,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렉스의 기괴한 행동 등 점점 커지는 의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렉스가 마약 탐지견이었다는 사실과 조이에 대한 렉스의 이상한 반응은 조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가요? 조이. 조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이 섞인 목소리로 떨렸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부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상처받고 화가 난 조이는 조지의 비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의 행동과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저를 범죄자라고 비난하는 건가요? 라고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황한 조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이는 분노와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좋아요, 조지. 당신이 그렇게 소란을 피웠으니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조이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임신을 감지하는 개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고 그 기사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렉스의 이상한 행동의 원인인지 궁금한 조이는 최근 임신한 오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는 자신도 처음 임신했을 때 비슷한 신호를 경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직감에 이끌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기 위해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조기 유산에 경험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조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조이는 불안한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조이가 설명을 마치자 회의실은 어색함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조지는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교는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며 축하하긴 하지만 조이를 좀 더 믿으셨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로 속에서 분노와 상처, 부모가 된다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라는 상반된 감정은 두 사람에게 복잡한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긴장감을 느낀 렉스는 조이의 옆구리에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조이는 렉스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를 건넸고 렉스와 조지가 이 난국을 수습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서로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려고 했죠. 지금 당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혹스러운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조이의 이름을 부르며 조이를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들도 호기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조이는 초인종 영상을 확인해보자 조지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를 찾았으니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식탁에 모여 초인종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면서 조이는 문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잘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조지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낯선 사람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 시작하자 그는 발밑에 땅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조이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성은 정신건강복지사로서 그녀가 돕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분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조이는 오랫동안 그를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이에 대한 그의 집착이 심해지자 조이의 동료 중 한 명이 그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이는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이의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최근의 이상한 사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는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불행한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근거 없는 의심의 대가를 깨달았고 자신이 손상시킨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이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다시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알렉산더 옆으로 새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클레어의 세상은 잠시 멈춰섰고 불신과 충격 그리고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단장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나타난 데이브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두가 축하 박수를 치는 동안 클레어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죠. 데이브가 또 알렉산더 곁을 맴돌고 있는 걸까? 진짜 매니저가 몇 분 후에 나타나면 어떠지? 클레어는 전 상사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가 자신보다 훨씬 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의문의 거지 데이브가 이제 그들의 리더가 된 걸까요? 모든 소란이 조금 진정된 후 데이브는 모두에게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수께끼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언어 실력도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데이브와 악수를 나눈 후 클레어가 다음 순서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데이브는 클레어에게 "안녕하세요, 클레어.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라며 엄숙하지만 친근한 악수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이브가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클레어에게 매니저 사무실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클레어는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그 만남에서 클레어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데이브가 누구인지,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전상사의 강등으로 데이브가 부재중일 때를 대비해 새로운 일일 관리자의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클레어는 항상 데이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던 유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데이브는 그녀가 새 매니저의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클레어는 마치 언더커버 상사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지에서 매니저가 된 데이브는 그녀와 그녀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꿈의 직장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리점의 새로운 일일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료가 된 데이브와 알렉산더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그날 저녁 그녀에게 샴페인과 멋진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에 알렉산더는 클레어에게 낡고 낡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하고 성공한 데이브가 대리점 앞에서 활짝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했지만 경제가 침체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데이브와 알렉산더는 절친한 친구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에게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데이브는 항상 대리점 주변을 맴돌며 돈과 성공, 자부심을 가졌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도 모르게 옛 주인과 친해졌고 이제 새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태도는 때때로 큰 도움이 됩니다.